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산업계 다수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EU의 리치와 유사한 일본의 화학물질 규제인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어로 화심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도 상당한 만큼 오늘은 일본의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 각종 공해병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1968년 식용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PCB, 즉 폴리염화 비페닐에 의해 인체와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힌 유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환경 보전과 화학물질 관리, 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 부응하기 위해 1973년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인 화심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률은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등록, 평가, 제한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인데요. 현재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에 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EU가 리치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본의 화심법은 1973년에 제정되어 1974년에 시행된 세계 최초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제도입니다. 당시 화심법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동식물의 서식,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요. 이 규제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사용업체, 소비자 등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로서 화심법을 잘 준수하려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기관 및 당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일본 완제품 유해물질관리협의회의 양식에 따른 유해물질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화심법의 최신 동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은 화심법을 제정하면서 최초로 신규 화학물질 규제를 시작했지만 EU 리치가 제정되면서 그 영향으로 2009년에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규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리 범위가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로 확대되었는데요. 또한 2017년 규제가 새로 개정되면서 화학물질의 구분이 더욱 엄격해지고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은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자 및 수입자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등록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과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심법의 이행 주체는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해외 제조자이며 주요 의무사항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 화학물질 사전 검사. 두 번째, 제품 출시 후 화학물질의 수량 신고를 통한 관리. 세 번째, 유해성 정보를 통한 리스크 평가. 네 번째, 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른 규제와 조치. 화심법의 실질적인 대상 범위는 먼저 이 법률에서 말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화심법에서 말하는 화학물질이란 원소 또는 화합물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화합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업용 용도로 사용되는 일반 공업 화학물질이 법의 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데요. 원소나 천연물, 방사성 물질, 독극물, 각성제, 마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무사항은 화학물질의 특성별로 다시 7가지로 분류해 각각의 의무를 고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시화학물질입니다. 난분해성과 고축적성이 있지만 장기 독성의 유무가 불명확한 화학물질인데요. 이 물질로 지정될 경우 연간 1kg 이상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 제조 수입 실적 및 수량, 상세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하며 유해성 정보 취득 시에도 별도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의 판단으로 추가 조치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평가 화학물질입니다.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피해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유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화학 물질인데요. 1톤 이상 제조 수입한 경우에는 누적 수량, 상세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제품이 우선평가 화학물질에 해당하거나 제품 내 포함 여부 등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1종 특정 화학물질입니다. 난분해성, 고농축성, 사람이나 고차 포식 동물에 대한 장기 독성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인데요. 제1종 특정 화학물질은 2023년 11월까지 34개의 물질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물질은 과부라 옥탄산과 그 염화물입니다. 해당 물질은 원칙적으로 제조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시험 연구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통관 확인 절차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제2종 특정 화학 물질입니다. 환경 중 널리 잔류해 사람에게 장기 독성 또는 생활환경 동식물에게 장기 독성의 우려가 있는 물질인데요. 해당 물질 및 제품의 제조 수입 예정량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수량 실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 표시 의무 및 기술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 화학 물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화학 물질과 신규 화학 물질을 제외한 화학 물질을 말하는데요. 연간 1톤 이상의 일반 화학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 수량과 용도 등을 연례 신고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규 화학 물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화학 물질 이외에 모든 화학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연간 1톤을 초과하는 신규 화학 물질은 제조 수입 전 예비 신고를 하고 물질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연간 1톤 이하는 소량 신규 신고, 10톤 이하는 저생산량 신고, 저우려 고분자 신고를 통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특정 일반 화학 물질입니다. 2017년에 신설되었으며 주무부처가 일반 화학물질 중 독성이 강한 물질을 특정 일반 화학물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의 독성 평가 결과를 해당 물질의 신고 기업으로 통보하는데요. 특정 일반 화학물질의 리스트는 현재까지 공개된 사항이 없으며 해당 물질을 양도할 시 정보 전달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물질의 특성에 따른 이행 의무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화신법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신법의 절차는 크게 심사와 보고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신법은 물질의 성상에 따라 심사 방식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기존의 화학물질 중 일반 화학물질로 구분된 물질에 대해 매년 유해성 정보와 노출 정보를 통해 스크리닝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크리닝 평가 결과에 따라 물질의 성상이 난분해성, 고농축성이 있는 것 중 유해성이 불분명한 건 감시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보다 상세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된 분류를 우선평가 화학물질로 지정합니다. 그 이후 지정된 우선평가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환경에서의 잔류 상태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2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되는데요. 물질의 성상이 난분해성, 고농축성이 있는 것 중 장기 독성과 같이 유해성이 확인된 건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물질 지정을 위해 제조 수입자는 스스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파악된 유해성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수량과 중간체, 고분자 화합물 여부에 따라 신고 절차가 나눠지는데요. 일반 신규 화학물질은 사전 심사를 받은 후 판정 통지까지 받아야 제조 수입이 가능한데요. 사전 심사 시에는 유해성 자료로 분해성, 농축성, 인체 유해성, 생태 독성 자료 및 용도, 예정 수량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량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또한 접수가 가능한 기간이 연 10회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기간을 잘 확인한 후 제출해야겠습니다. 각 물질별 사전 심사 이후에는 제조 및 수입량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일반 화학물질, 제1종 특정 화학물질, 제2종 특정 화학물질 등 세 가지 물질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제조 및 수입량 신고 또한 그 물질에 따라 그 대상자와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화학물질의 제조량 및 수입량 신고입니다. 일반 화학물질의 신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 화신법에 따른 일반 화학물질을 물질당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
두 번째, 우선평가 화학물질을 물질당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 세 번째, 감시 화학물질을 물질당 1kg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입니다. 신고 제외 대상인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 1톤 미만인 일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 두 번째, 시험 연구 용도로 제조 및 수입된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 세 번째, 신고 불필요 물질로 공시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 네 번째, 화신법 정의에 따른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 다섯 번째, 혼합물 내 중량 비율이 10% 미만인 일반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화학물질의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일반 화학물질은 화신법에 따른 양식을 사용해 전년도의 제조 수량 및 수입 수량, 출하 수량을 유효 숫자 한 자리로 작성해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17.27톤의 경우 17톤, 190.5톤의 경우 191톤으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의 방식은 서면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서면 신고의 경우 매년 4월부터 6월까지이며 전자신고는 7월 말까지로 신고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종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량 및 수입량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물질은 신고 대상에 따라 신고 시기가 다른데요. 첫 번째, 해당 물질을 연간 1kg 이상 제조 및 수입한 자는 수입 한 달 전까지 예정 수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당 물질을 연간 1kg 이상 제조 및 수입한 뒤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제조 및 수입 실적 수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시기는 일반 화학물질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세 번째,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할 경우에도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의 수량이 연간 1kg 이상인 경우 예정 수량과 실적 수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제2종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량 및 수입량 신고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화신법에 대해 국내 기업이 해외 수출자로서 대응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규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신법에 대한 신규 화학물질의 사전 심사 및 등록, 그리고 수량 신고를 직접 실시할 경우 사전에 해당 물질의 법적 규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어떤 물질로 규제되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야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화신법의 심사가 불필요한 신고 불필요 물질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나 신고 필요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우선 일본 정부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1차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외에도 나이트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 화신법 데이터베이스, 일명 J-체크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화신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화신법은 자주 업데이트되고 변경될 수 있는 규제로 향후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친화적 제품을 장려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는 규제 조치가 증가될 수 있으며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 요구사항이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화신법의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산업계 다수요 글로벌 환경규제와 대응 전략, 글로벌로 도약하는 우리 기업들의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